재벌과 서민의 사랑 이야기, 한강의 두 그림자, 삼화 간병복의 딸, 재벌에게 인간을 가르치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 시청 후 들으신 후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였고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다. 한서진은 간병복을 입고 3층 병동으로 올라가는 중이었고 오늘은 낮 교대 근무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어머니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아침에 나올 때 장미영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고 기침도 심해진 것 같았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다.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서진은 구석에 몸을 밀어 넣었다. 3층 버튼을 눌렀고 문이 닫혔다.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눈 밑이 거무스름했고 땀이 더 푹 꺼진 것 같았다. 3층에서 내렸고 간호사실로 갔다. 책임 간호사가 오늘 담당 환자 명단을 건넸고 서진은 받아서 확인했다. 302호 김영수, 305호 박철민, 308호 정수연이었고 모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긴 환자들이었다. 서진은 명단을 들고 복도를 걸었다. 302호 문을 열었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보호자는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서진은 조용히 다가가서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을 재고 체온을 쟀으며 링거 속도를 조절했다. 김영수가 눈을 떴고 서진을 봤다. 물을 달라는 손짓을 했고 서진은 물컵을 들어 입에 대주었다. 김영수가 조금 마셨고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다. 305호로 갔고 문을 열었다. 박철민은 혼자 있었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진이 들어간 걸 알아채고 고개를 돌렸다. 밥은 먹었느냐고 서진이 물었고 박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입맛이 없다고 했고 서진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식실에서 죽을 가져왔고 박철민 앞에 놓았다. 박철민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서진은 숟가락을 받아서 떠주기 시작했고 박철민이 한 입 한 입 받아먹었다. 5숟가락쯤 먹었을 때 그만 먹겠다고 했고 서진은 더 먹으라고 권했지만 박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서진은 죽그릇을 치웠고 노를 따라 주었다. 308호로 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소란이 들렸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큰 소리가 났다. 서진은 빠르게 걸어갔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한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의사 한 명이 앞에 서 있었다. 의사가 차갑게 말하고 있었다.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퇴원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병원도 저선 사업이 아니라고 했다. 남자가 애원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돈을 구해 오겠다고 했다. 의사는 이미 2달을 기다렸다고 말했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남자의 아내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다.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어머니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의사가 돌아섰고 간호사들에게 퇴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남자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을 부축하려 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다. 서진은 다가가서 남자를 일으켰다. 남자가 서진을 받고 눈빛이 절망으로 가득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손을 꽉 잡아주었다. 남자의 손이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고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다. 같은 시각 강남구 역삼동 그룹 본사 26층 회의실에서 강도윤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변호사 3명과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고 의료 분쟁건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룹 계열사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환자 가족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변호사가 합의를 권했고 금액은 5억 원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도윤은 서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 상태는 어떠냐고 물었고 변호사는 반신불수가 됐다고 대답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5억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말했고 빨리 마무리하라고 했다. 회의가 끝났고 사람들이 나갔다. 도윤은 혼자 남아서 창밖을 봤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고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고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2시 30분이었다. 다음 회의는 3시였고 아직 시간이 있었다. 한서진 생각이 났다. 어제 법무법인 앞에서 만났을 때 그녀가 한 말이 떠올랐다.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고 도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했고 그룹의 입장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께서 부르신다고 전했고 도윤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면서 넥타이를 고쳐맸고 표정을 굳혔다. 사장실 문 앞에 섰고 노크를 했다.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었다. 강명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도윤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앉으라고 손짓했고 도윤은 앞 의자에 앉았다. 강명호가 물었다. 의료 분쟁건은 어떻게 됐느냐고 했고 도윤은 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강명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산업재해 건이라고 말했고 유족이 계속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룹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도윤에게 물었다. 내 생각은 어떠냐고 했고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공식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강명호의 표정이 굳어졌고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사과를 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했다. 그럼 소송이 줄줄이 걸릴 거고 보상금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했다. 도윤은 그래도 옳은 일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강명호가 손을 들어막았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고 이거는 법무팀에 맡기라고 지시했다. 도윤은 입을 다물었고 아버지를 봤다. 강명호는 다시 서류를 보기 시작했고 나가봐도 된다고 말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강명호가 고개를 들었고 아직도 있느냐는 표정으로 도윤을 봤다. 도윤은 말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평생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아왔고 반대해 본 적이 없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고 조용히 사장실을 나왔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섰다.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서울 아산병원 3층 병동에서 한서진은 308호로 들어갔다. 정수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다. 서진은 조용히 다가가서 링거를 확인했다.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고 새 링거로 교체해야 했다. 간호사실로 가서 링거를 가져왔고 정수연 곁으로 돌아왔다. 링거를 갈아 끼우면서 정수연의 얼굴을 봤다. 30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헬쑥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다. 서진은 링거를 다 연결했고 이불을 덮어 주었다. 정수연이 눈을 떴고 서진을 봤다. 고맙다고 입 모양으로 말했고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로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고 서진은 급하게 받았다. 장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뒷침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서진이 물었고 장미영은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약했다. 약을 먹었냐고 물었고 장미영은 먹었다고 대답했다. 서진은 걱정됐지만 지금 일하는 중이라 갈 수가 없었다. 저녁에 가면 죽을 끓여 드리겠다고 말했고 그때까지 꼭 쉬고 계시라고 당부했다. 장미영은 알겠다고 했고 전화를 끊었다. 서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간호사실로 돌아왔을 때 책임 간호사가 불렀다. 1층 응급실에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했고 서진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응급실은 복도까지 환자들로 가득했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진은 간호사실로 가서 지시를 받았다. 환자 이송을 도와달라고 했고 서진은 들것을 밀고 복도로 나갔다. 한 할아버지가 들것에 누워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서진은 들것을 밀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가는 길에 대기실을 지나쳤고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강도윤이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풀려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피곤해 보였다. 서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을까 생각했고 누가 아픈 건가 싶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고 서진과 눈이 마주쳤다. 잠깐 멈칫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것을 계속 밀었고 엘리베이터로 갔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것을 밀어 넣었다. 버튼을 눌렀고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그 순간 누군가 손을 내밀어 문을 막았다. 강도윤이었다. 도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고 서진은 뒤로 물러섰다. 문이 닫혔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 먼저 말했다. 여기서 일하느냐고 물었고 서진은 짧게 대답했다. 간병 아르바이트라고 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말하려 했지만 서진은 그것에 누운 할아버지를 살폈다. 산소 마스크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했고 맥박을 짚어봤다. 도윤은 서진을 봤다. 환자를 대하는 손길이 조심스러웠고 표정이 진지했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췄고 문이 열렸다. 서진은 그것을 밀고 나갔다. 도윤도 따라 나왔고 서진이 돌아봤다. 왜 따라오느냐고 물었고 도윤은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서진은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말했고 나중에 하자고 했다. 중환자실로 그것을 밀고 들어갔고 간호사들이 받아서 환자를 옮겼다. 서진은 그것을 정리했고 다시 복도로 나왔다. 도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벽에 기댄 채 서진을 봤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고 빨리 말하라고 했다. 도윤은 입을 열었다.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다고 말했고 하지만 안 됐다고 했다. 공식 사과는 불가능하다고 아버지가 말했고 법무팀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서진은 그래서 왜 자기한테 말하느냐고 물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알려주고 싶었다고만 말했다. 서진은 비웃었다. 알려준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했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도윤은 할 말이 없었다. 서진이 말했다. 병원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고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당신 아버지가 30년 전에 한 일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평생 아프게 살았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고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서진은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고 말만 하지 말고 뭔가를 하라고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다른 간호사가 나왔다. 서진을 받고 1층에서 다시 부른다고 전했다. 서진은 알겠다고 하고 도윤을 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도윤이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서진이 손으로 막았다. 문이 닫혔고 도윤은 복도에 혼자 남았다. 주먹을 쥐었고 벽을 쳤다.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도윤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고 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고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5시였고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1층 응급실에서 한서진은 다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한 아이가 열이 나서 왔고 엄마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서진은 아이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었고 엄마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의사가 곧 올 거라고 했고 엄마는 고맙다며 눈물을 닦았다. 서진은 다음 환자에게 갔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다쳐서 왔고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진은 소독약을 가져왔고 상처를 닦아주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신음했지만 서진은 조심스럽게 계속 깎았다. 거즈로 감아주었고 꽉 눌러서 지혈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했고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됐다. 서진의 교대 근무가 끝났고 간병복을 벗었다. 가방을 들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어두워져 있었고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돌아봤다. 강도윤이 서 있었고 아직도 병원에 있었던 것 같았다. 서진은 무시하고 계속 걸었다. 도윤이 따라왔고 앞을 막아섰다. 서진이 비키라고 했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할 말이 있다고 했고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서진은 피곤하다고 말했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고 빨리 하라고 했다. 도윤이 말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했고 아버지도 못 설득하고 회사 입장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도울 수는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 병원비를 자신이 내겠다고 제안했다. 서진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또 돈 얘기냐고 물었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냐고 물었다. 도윤은 아니라고 했다. 진심으로 돕고 싶다고 말했지만 서진은 믿지 않았다.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고 도윤을 지나쳐 걸었다. 도윤이 뒤에서 소리쳤다. 정말 돕고 싶다고 했고 서진은 뒤돌아봤다. 그럼 진짜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아버지한테 공식 사과하게 만들라고 했고 그게 진짜 도움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서진의 뒷모습을 봤다. 버스가 왔고 서진이 올라탔다. 버스가 출발했고 멀어져 갔다. 도윤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자신의 차를 찾았고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앉아서 핸들을 잡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고 정민에게서 온 전화였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고 이번에는 비서실이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도윤은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졌고 머리를 핸들에 기댔다. 한서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진짜 도움을 달라고 했고 아버지한테 공식 사과하게 만들라고 했다. 도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집에 도착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집 안이 조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이 꺼져 있었고 어두웠다. 불을 켰다. 장미영이 소파에 누워 있었고 이불을 덮고 있었다. 서진은 급하게 다가갔다. 어머니를 흔들었고 이름을 불렀다. 장미영이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렸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진은 체온계를 가져왔고 어머니 입에 물렸다. 3분을 기다렸고 체온계를 뺏어봤다. 39도였다. 고열이었다. 서진은 당황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119를 불러야 하나 생각했지만 구급차 비용도 부담이었다. 어머니 손을 잡았다.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다. 장미영이 입을 열었다.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약했다. 그냥 자면 나을 거라고 했지만 서진은 믿지 않았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어머니 이마에 올려주었고 해열제를 물에 타서 입에 넣어주었다. 장미영이 삼켰지만 얼굴을 찌푸렸다. 서진은 옆에 앉아서 어머니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다. 서진은 눈물이 났다. 이러다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무서웠다. 돈만 있으면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도윤이 제안한 병원비 지원이 떠올랐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였다. 휴대폰을 꺼냈고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다. 구급차를 부르면 병원비가 또 나올 거고 감당할 수 없을 거였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어머니를 봤다. 장미영은 눈을 감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치었다. 서진은 결심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다. 그때까지 열이 안 내리면 무조건 병원에 가기로 했다. 비용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어머니 옆에 누웠고 손을 잡았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장미영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강도윤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한 잔을 마셨고 또 한 잔을 따랐다. 통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두재 중 전화가 15통이었다. 정민, 비서실, 아버지 모두 무시했다. 도윤은 한서진 생각을 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이마에 수건을 올려 주던 모습이 기억났다. 도윤은 자신이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본 적이 없었고 손을 잡아준 적도 없었다. 의료분쟁 회의 때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다. 5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빨리 마무리하라고 했다. 환자가 반신불수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한서진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환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했고 손 하나 잡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도윤은 자신이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돈으로 모든 걸 계산하고 사람을 숫자로 봤다. 5억, 70억, 그런 숫자들만 머릿속에 있었다.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계속 마셨다. 취하고 싶었다. 생각하기 싫었다. 하지만 아무리 마셔도 한서진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다.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보던 그 눈빛이 선명했다. 실망과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다. 도윤은 처음으로 부끄러웠다.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고 자신이 한 선택들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했고 그룹의 입장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했다. 도윤은 무력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한서진의 모습이 또 떠올랐다. 환자 손을 잡아주던 모습, 할머니 상처를 닦아주던 모습, 아이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던 모습. 그 모든 순간에 진심이 있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있었다. 도윤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고 다른 가치관을 배웠다. 바꿀 수 있을까? 도윤은 확신할 수 없었다. 새벽이 왔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깨어 있었다. 장미영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다. 이마를 짚어봤다. 여전히 뜨거웠지만 어제보다는 나았다. 장미영이 눈을 떴다. 서진을 받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진은 괜찮다고 했다. 물을 떠다 줬고 장미영이 마셨다. 조금 기운이 돌아온 것 같았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버텼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몰랐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머니는 점점 나빠질 거였다. 부엌으로 나와서 냉장고를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계란도 다 떨어졌고 김치도 거의 없었다. 장을 봐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지갑을 열어봤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다. 오늘 병원 일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한참 남았다. 서진은 지갑을 닫았고 테이블에 앉았다. 서류 뭉치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70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믿기로 했다. 아침 해가 떠올랐다. 창문으로 빛이 조금 들어왔다. 서진은 세수를 했고 간병복을 입었다. 오늘도 병원에 가야 했다. 장미영이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어제보다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창백했다. 오늘은 괜찮겠냐고 서진이 물었고 장미영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서진은 믿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었고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었다.
어머니에게 꼭 쉬고 있으라고 당부했고 밖으로 나갔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뒤돌아봤다. 장미영이 문틈에서 서진을 보고 있었다. 손을 흔들었고 서진도 손을 흔들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지만 서진은 느낄 여유가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머니 걱정, 돈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 모든 게 무거웠다. 버스가 왔고 올라탔다. 카드를 찍었고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고 차들이 막혀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평범하지 않았다. 매일이 생존의 연속이었고 매일이 싸움이었다. 버스가 병원 앞에 멈췄다. 내렸고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될 거였다. 강도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아침부터 전화가 계속 왔지만 모두 무시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했다. 회사에 가서 회의를 하고 서류에 사인하고 아버지 지시를 받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해야 할까? 도윤은 일어났다. 샤워를 했고 옷을 입었다. 정장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었다. 청바지와 셔츠였다. 거울을 봤다. 낯선 자신이 보였다. 평상복을 입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다. 도윤은 집을 나섰다. 자가용 대신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계단을 내려갔고 개찰구를 통과했다. 플랫폼에 섰다. 사람들로 붐볐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바빴다. 도윤은 그 속에 섞였다. 전철이 왔고 올랐다. 사람들에게 밀려 구석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전철이 출발했고 흔들렸다. 도윤은 주변을 봤다. 피곤한 얼굴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서 있었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한서진 같은 사람들이었다. 매일 이렇게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도윤은 처음으로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흔들림을 느끼고 있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이 분비는 전철 안이 더 편했다. 몇 정거장을 지나 내렸다. 서울 아산병원역이었다. 계단을 올라가 밖으로 나왔다. 병원 건물이 보였다. 도윤은 그쪽으로 걸어갔다. 왜 여기 왔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다. 그냥 발길이 이쪽으로 향했다. 한서진을 보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는 한서진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녀가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싶었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병원 로비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로 가서 물었다. 간병인 한서진을 찾는다고 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고 오늘 3층 병동 근무라고 알려줬다. 도윤은 고맙다고 하고 엘리베이터로 갔다. 3층에 도착했다.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실을 지나쳤고 병실들이 줄지어 있었다. 한서진이 보였다. 한 병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손에 링거 봉지를 들고 있었고 간호사실로 걸어가고 있었다. 도윤은 멈춰섰다. 그냥 지켜봤다. 서진은 간호사실에 링거를 갖다 놓았고 다시 나왔다. 다른 병실로 들어갔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병실 문틈으로 안을 봤다. 서진이 환자 곁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였다. 서진이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웃었다. 서진도 미소를 지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거기 있었다. 진심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다. 서진이 병실 밖으로 나왔다. 도윤과 마주쳤다.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봤다.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고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왔다고만 말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일하는 중이라고 말했고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도윤은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냥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진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뭘 보고 싶은 거냐고 물었고 도윤은 말했다.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했다.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었다고 했다. 서진은 황당해했다. 재벌이 간병인한테 뭘 배운다는 거냐고 물었다. 도윤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서진은 도윤을 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표정이 달랐다. 어제까지의 냉정한 표정이 아니었다.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정말 배우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했다. 하지만 방해하면 쫓아낼 거라고 경고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서진은 다음 병실로 갔고 도윤이 따라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서진이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했다. 아프냐고 물었고 남자는 조금 아프다고 대답했다. 서진은 진통제 시간을 확인했고 아직 1시간 남았다고 말했다. 조금만 참으라고 했고 남자는 알겠다고 했다. 도윤은 뒤에 서서 지켜봤다. 서진의 손길이 조심스러웠고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환자를 대할 때 진심이 느껴졌다. 형식적인 게 아니었다. 정말 환자가 괜찮은지 걱정하고 있었다. 도윤은 자신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을 떠올렸다. 차갑고 무감각했다. 사람을 도구처럼 대했다. 부끄러웠다. 서진이 병실을 나왔고 도윤이 따라갔다. 다음 병실, 또 다음 병실.
3시간 동안 도윤은 서진을 따라다녔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서진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 손을 잡아주고 물을 떠다 주고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을 봤다. 그 모든 순간에 사랑이 있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서진이 휴게실로 갔고 도윤도 따라갔다. 서진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뚜껑을 열었다. 밥과 김치만 있었다. 다른 반찬은 없었다. 서진은 숟가락을 들었고 먹기 시작했다. 도윤은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이 도윤을 봤다. 왜 계속 따라다니느냐고 물었고 도윤은 대답했다. 배우고 있다고 했다. 뭘 배우느냐고 서진이 물었고 도윤은 말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서진은 비웃었다. 하루 이틀 따라다닌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다. 도윤은 그럼 평생 배우겠다고 대답했다. 서진은 도윤을 똑바로 봤다.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믿기 힘들었다. 재벌 3세가 변할 수 있을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던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서진은 확신할 수 없었다. 도시락을 다 먹었고 뚜껑을 닫았다. 도윤에게 말했다. 정말 배우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했다. 말만 하지 말라고 했다. 도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서진은 대답했다. 아버지를 설득하라고 했다. 공식 사과하게 만들라고 했다. 그게 진짜 행동이라고 했다. 도윤은 침묵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진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자리에서 일어났고 휴게실을 나갔다. 도윤은 혼자 남았다. 테이블에 앉아서 생각했다.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까?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시도해야 했다. 한서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다. 옳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을 나갔다. 회사로 가야 했다. 아버지를 만나야 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말해야 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지하철을 탔고 회사로 향했다. 가는 내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다. 준비했다. 각오했다. 오늘이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였다.